자,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어, 내심 기대는 했지만, 좀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4연승까지 했다. 근데 왜 이제, 물론 고민을 많이 한 것도 도움이 되긴 했지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 이제 누가 물어봤어요. 세 경기 이제 물어보길래, 세 경기 하니까 1.9배밖에 안 된다. 전 그 세 경기를 가려 했거든요. 네이메언, 인테르, PSV. 근데 그게 두 배가 안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이것도 두 배 안 나오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두 배도 안 나오는데 이걸 솔직히 뭐 후원 받고 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확률을 버리자니 아무리 생각해도 갈 게 없는 거예요. 뭐 슈투트하고 그 로리앙은 원래 2순위로 빼놨기 때문에 1순위에 끼워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설령 거기서 슈트들을 끼워 넣으면은 경기가 4경기가 되기 때문에 확률이 확 줄어들고. 그래서 제일 아쉬운 건 그겁니다. 어제 맨시티 승무를 봤지만 승을 확실하게 좀 더 못 본 게 아쉽지 않나. 만약에 맨시티 승이 너무 좋아 보였으면 무리해서라도 4경기 갔겠죠. 그러면 1순위도 적중하고 2순위도 2경기만 깔끔하게 가면서 적중했을 텐데 이제 제가 이제 공지를 적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이미엄 마인을 넣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1순위하고 2순위 배당 차가 너무 없더라고. 두 개만 묶으면 3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차별이 안 되기 때문에 2순위 배당을 높인다고 네이미엄 마인을 갔는데 1대 0으로 끝났다. 물론 메인 적중한 거에 좀 음, 다행이라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이 항상 아쉽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왜냐면 제가 공지에 올렸지만 승패 라인은 다 적중했습니다. 네이메언, 인테르, PSV, 뭐 로리앙, 슈투트까지. 요거 5개 묶으면 5.3배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 홈팀 승 3개 묶고 로리앙 요거 묶으면은 딱 좋았는데 배당이 안 나와서 고민하다 PSV가 오버가 가장 좋아 보였기에 오버로 이제 돌린 거고 이렇다 보니 이 메인 배당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이메어 마인을 넣은 건데 참 아쉽다. 그래서 인테르도 사실 불안했어요 어저께.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봤을 때 그 무패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한 골 차라도 이겨주겠거니 해서 이제 넣은 거고 PSV는 일반승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좀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아니 왜 굳이 네이메어 마인을 넣었을까? 뭐 돌이켜 보면 저 PSV 일반승은 결국 아무데도 데려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냥 살며시 그냥 로리앙 슈트트의 저 PSV 승만 딱 끼었으면은 다폴도도 분명 마엔보다는 일반승으로 갔을 거고 제가 다폴도 따로 간 게 있어요. 10배짜리 그 1, 2순위 다 묶은 경기. 근데 이제 네이메어는 마엔으로 묶었기 때문에 가볍게 이제 2순위도 적중하고 다폴도도 적중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4연승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요새 제가 뭐 무리해서 조합을 많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제 무승부도 좀 아쉽더라고. 오랜만에 간 무승부인데 다 한 골 차였습니다. 한 경기는 극장골, 한 경기는 또 이기고 있다가 뭐 후반 막판에 또 골 먹히면서 역전. 그래서 무승부는 가면 안 되고 안 가면 되고 참 아쉽네요. 그래서 일단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오늘 4경기입니다. 내일도 경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 해서 오늘은 좀 빡셉니다. 어젠 그래도 경기 수가 8경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골라갈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적중하기가 좀 빡셉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적중률이 생각보다 뭐 경기가 적으면 집중을 해서 뭐 더 확실하게 적중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기들이 없다 보니 사실
8경기 중에 뭐 반타작만 하더라도 내가 그 경기 중에 그 50%의 승률을 갖고 있어도 그 경기들만 갖고 가면은 적중 확률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4경기는 뭐 3경기, 4경기, 뭐 2경기 이럴 때는 거의 100%에 가깝게 적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뭘 가져가도 적중을 하는데, 이래서 경기 수가 적으면 좋은 면도 있지만 이 확률 자체 전체적으로 승률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빡세긴 해요. 그래서 5연승을 가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왕 한 김에 주말까지 해서 뭐 연승 더 달리면 좋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잘 골라 가보겠다 해서 텔스타 경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에드하고. 자, 오늘은 다 컵대회죠. 오늘도. 그래서 지금 컵대회라는 뭐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야 되긴 하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은 무승부 쪽으로 좀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여기만 결정되면 되니까 텔스타 고에드 일단 리그 순위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같은 경우에는 텔스타가 꼴찌입니다. 18위. 그리고 득실이 가장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득실은 LADBC에서는 헤라클레스가 53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3으로 가장 안 좋고, 텔스타는 그래도 꼴찌긴 하지만 득실이 꼴찌는 아닙니다. 그리고 승점이 브레다하고 같고 헤라클레스하고 1점, 폴랜담 2점 차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뒤처진 꼴찌도 아니고, 그리고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강등권 바로 위쪽, 승점 22점. 얘는 득실이 그나마 좋아요. 하위권 팀치고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 두 자릿수인데 얘네만 이제 그 틈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득실 부분은 확실히 고에드가 좋다. 자, 그럼 텔스타가 일단 홈에서의 그 고에드 상성인데, 상성은 최근에 마지막 홈 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엇비슷하다고 봐요. 뭐 아주 큰 차이는 있지는 않고. 자, 그러면 8강전이고 결장 부분이 어떠냐? 일단 수비의 경고 누적, 공격의 부상, 주전키퍼의 출전 여부 불투명. 그리고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딱히 최근에 부상이 없다. 이러면은 결장자도 고에드가 좋습니다. 득실도 좋은데. 텔스타가 좋은 거는 이제 뭐 홈의 이점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텔스타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어쨌든 원정에서 잘했단 말이죠. 뭐 브레다, 뭐 알메로시티, 뭐 엑셀시오르, 그리고 뭐 트벤테. 그러니까 즈볼로한테 지기 전까지는 7경기 무패였죠. 컵대회 포함. 근데 홈에서는 하필 또 마지막 승리가 고에드긴 합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홈에서 이겼다는 게 요 경기거든요. 리그에서 4대2. 그 경기 이후로 이긴 적이 없긴 해요. 중간에 무 몇 번 있긴 하지만. 그래서 7경기 연속 무승 중. 하지만 득점이 없냐? 아닙니다. 이 7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 다 한 골 차입니다. 알크마르 최근에 0대1, 아약스 2대3, 네이메언 2대2, 페노르트 1대2, 위트 1대1, 엑셀시오르 2대2, 헤렌베이 2대3. 즉 지더라도 쉽게 안 졌고, 또 상대가 다 약팀이었냐? 얘기했죠. 페노르트, 뭐 알크마르, 아약스 이런 팀들하고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아무리 고에드가 뭐 득실이 더 좋고 뭐 결장 부분이 더 좋아도 이 흐름 자체는 오히려 원정의 승리만 있을 뿐이고 홈의 승리 없다고는 하지만 결국 승을 하긴 했잖아요. 원정에서라도. 근데 고에드는 너무 안 좋습니다. 마지막 승리가 페노르트거든요. 아까 텔스타는 홈의 그 경기가 고에드였다면 얘네는 홈 원정 통틀어서 작년 11월 페노르트전이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즉 지금 한 14경기 연속 승리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14경기 중 5경기 빼고 다 비겼다. 9무 5패입니다. 무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최근에도 그렇고. 근데 뭐 다득점 무승부도 있고 저득점 무승부도 있는데, 의외로 무승부 스코어를 보면은 저득점보단 고득점 무가 은근히 좀 있다. 그래서 뭐 2대2 스코어가 조금 있습니다. 컵대회든 리그든.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 가면 되냐. 그럼 계속 승리가 없는 고에드 가기도 그런데 타이밍상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 오긴 했어요. 하필 결장 부분도 더 좋고. 그러기엔 텔스타도 홈에서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승부로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다득점 무승부든 뭐 저득점 무승부든 뭐 고에드도 최근에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 거다. 근데 텔스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한 골 차였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원래 오버를 생각했었는데 배당이 막 그렇게 좋진 않고 이거는 무승부 찍거나 넘어가는 게 맞다. 그냥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헤드가 좀 더 좋았다면 프렌을 받거나 아니면 뭐 둘 다 이제 득점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버를 갈 수도 있는데 이게 1대1 무를 무시할 수 없어요. 지난번 알크마르 트벤테처럼 이제 오버가 너무 좋아 보였지만 무로 끝났듯이. 그래서 이런 컵 대회는 오히려 무로 가는 게 배당 대비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베티스하고 오늘은 베티스까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베티스 AT. 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리가의 순위를 보면 5위거든요. 근데 AT도 3위. 둘 다 상위권 팀이고 득점은 2골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실점 부분에서 AT가 라리가에서 가장 실점이 적은 최소 실점 팀이기 때문에 실점에서 카바가 아니죠. 실점에서 좀 더 많은 좋은 그 스코어를 보여서 득실은 결국 AT가 좋다. 그리고 지금 이 베티스하고 AT 같은 경우는 8강입니다. 8강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일단은 베티스가 뭐 아시겠지만 홈에서 AT 상대로 막 아주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최근에 한번 잡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AT한테 많이 졌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베티스의 홈 성적 지난번 뭐 발렌시아까지 이겼기 때문에 지금 5연승 중간에 한번 졌던 건 바르샤입니다. 3대5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골 넣은 경기도 없습니다. 기본 2골이에요. 최근에도 다 2골씩 넣었고 결국 실점을 꾸준히 하고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득점을 계속 꾸준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연승도 하고 특히 원정에 비해 득점력이 좋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원정은 지금 4경기째 승리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베티스의 흐름이 홈에서는 상당히 좋다. 왜냐면 AT는 지난번 제가 이제 무승부를 좀 노리고 이제 승무패에 가기도 했는데 레반테한테 0대0으로 비겼어요. 그러니까 AT가 못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뭐 패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리그에서 뭐 챔스로 치면 이제 보데글림한테만 뭐 지고 중간에 한번 레알한테 컵 대회 지고 해서 생각보다 요즘에 잘 안 져요. 근데 결국 원정의 데포르티보나 아니면 뭐 아틀레티코 발레아레스 이런 그 컵 대회들을 보면은 얘네가 뭐 2부도 아니고 아까 뭐 아틀레티코 거기는 3부고 데포르티보는 그나마 2부인데 얘네도 홈에서 뭐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팀들 상대로도 한 골 차인 거 보면은 베티스 원정은 AT 입장에서는 좀 빡셀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베티스가 이제 결장 부분이 공격에 에르난데스, 로셀소 이렇게 부상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골을 넣고 있는 특히 이제 뭐 안토니라든가 압데 얘네 뭐 보면은 유로파에서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렌시아전 2대1로 이겼을 때도 선제골 먹히고 물론 PK를 넣었으면 결국 비기긴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역전해서 이기는 거 보면은 베티스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AT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 뭐 레반테전 비긴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얘네가 또 다음 경기가 하필 또 베티스입니다. 홈에서. 그건 리그 경기. 연속적으로 있어요, 경기들이. 그리고 뭐 이 득점 부분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뭐 AT도 거의 2배 가까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뭐 최근에 계속 2골씩 넣기 때문에 뭐 오버를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AT가 최근 원정에서 실점을 보면은 일단 생각보다 뭐 그때 뭐 아틀레티코 2실점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이 실점을 하진 않습니다. 괜히 AT가 실점이 가장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경기를 굳이 어느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뭐 무승부 적중률이 안 좋다, 뭐 가면 틀린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그냥 상황을 보고 무승부가 보이면 뭐 어차피 미래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번처럼 무 또는 패스인 경기를 적중률이 떨어진다고 패스했다가는 또 적중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승부를 보겠습니다. 억지로 뭐 막 무승부를 피해야겠다 하면서 다른 걸 봐야지 하기보다는 그냥 나오는 대로 보겠다. 아 근데 4대 안 맞으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마르세유랑 잘 안 맞았듯이 굳이 4대 안 맞으면 억지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만 가셔라. 4대 안 맞으면 절대 못 가요. 꼭 본인이 가면 뭐 못 이기거나 잘 이기다가도 지는 팀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히려 리그를 던진다. 아 근데 이제 AT 결장을 안 받는데 AT는 솔로로스의 지금 출전 여부 불투명 말고 뇌진탕 때문에 결장 부분은 오히려 AT가 좋은데 베티스가 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이제 머리가 깨졌나요? 그래서 그때 뭐 이른 시간에 교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AT. 그게 부상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때 그 누구랑 교체됐잖아요. 그 알바레스. 레반테전. 전반 이른 교체가 그때 뭐였나 했더니 자 어쨌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그다음 아탈란타부터는 쭉 가도록 할게요. 오늘 뭐 몇 경기 없으니까 원래 좀 늦게 올까도 생각했는데 굳이 패턴이 좀 일찍 와야 적중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부득이하게 늦게 왔고 근데 이제 내일 이제 토요일 제가 일정이 있어서 뭐 일요일은 뭐 낮이나 오후에 오면 되는데 토요일 날 방송을 못 할 수도 있어서 제가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돼요.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나 내일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아마 내일 공지를 해드릴 건데 그렇다고 뭐 내일 일찍 온다는 건 아니고요. 내일 저녁쯤에 올 텐데 아마 토요일 날 못하면 내일 저녁에 토요일 경기를 미리 금요일 거 하면서 같이 하든 아니면 토요일 오전 일찍 오든 그런 식으로 할게요. 토요일 저녁에는 못합니다. 일정 때문에. 아마 낮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낮에도 빡셀 수도 있고 아마 오전 일찍이나 오전 중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내일 저녁이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세한 거는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아탈하고 유벤투스. 자, 아탈 유벤투스는 뭐 아시다시피 뭐 워낙 강팀들이고 지금 리그에서도 뭐 물론 유벤이 성적이 더 좋긴 하죠. 득실도 그렇고. 근데 아탈이 좀 많이 따라왔어요. 초반에 비해. 그래서 7위긴 하지만 5번밖에 안 졌고 득실도 이제 유벤이 10골이나 앞서긴 합니다. 11골. 실점은 거의 비슷한데 득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탈 같은 경우에는 이 유벤하고의 경기에 무가 좀 있더라고. 특히 홈에서도 유벤 상대로 좀 많이 밀리긴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잘 이기진 못했어요. 근데 가끔씩 무를 좀 끼기도 했고 그리고 뭐 패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최근에 옛날에는 뭐 연속적으로 패배가 워낙 많았었는데 최근엔 무가 좀 더 많은 느낌. 그래서 그래도 아탈 입장에서는 이게 컵 대회잖아요. 8강이고 그러면 뭐 해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결장자도 없어요. 옛날에는 뭐 결장자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결장자도 크게 없고 그리고 이 루크먼이 뭔가 뭐 팀 내 문제가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아마 계속 출전이 안 됐었나? 뭐 부상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AT로 떠났죠. 일단 약간 뭔가 이 선수를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뭔가 이제 인터넷으로 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무튼 그러니까 팀 내 도움도 줬지만 그러니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같이 갖춘 약간 그런 느낌? 팀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튼 그때 아마 아틀란타 무슨 컵대회 우승할 때 잘해주지 않았었나? 그래서 어쨌든 떠났다. 그래서 그 공격적인 부분은 이제 뭐 그래도 뭐 공격에 뭐 부상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좋고 유베는 여전히 블라우비치 부상 그리고 거기다 이제 케난 일디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지금 근육 부상으로 지금 떠 있는데 완전 결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팀 내 가장 골이 많고 경기도 거의 풀로 뛰고 평균 시간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결장 부분은 아탈이 좀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아탈이 조금 걸리는 게 최근에 뭐 코모저는 그래도 선방했다 보거든요. PK를 이제 뭐 제가 PK 놓친 걸 못 봤거든요. 키퍼가 막았는지 아니면 뭐 아탈 선수가 저 코모 선수가 어디 뭐 다른 데로 찾는지 모르겠지만 PK 놓쳐가지고 전반 이른 퇴장이었습니다. 전반 한 10분도 안 돼서. 근데 압도적으로 밀리고도 비겼다는 건 나름 잘 선방했다 보고. 자, 그러면 최근에 리그 성적이 어떻냐? 챔스는 연패를 당했죠. 위니용한테까지 지면서. 그래도 일단은 이 도르트문트하고 단두대 매치 가야죠. 가고 그리고 이 리그 성적은 나름 괜찮습니다. 로마전부터 시작해서 볼로냐, 토리노, 뭐 파르마까지 4경기 이기고 피사 코모 원정 비겼으니까 6경기 무패죠. 4승 2무. 그래서 유벤도 잘하긴 해요. 최근에 원정에서 진 건 칼리할리밖에 없기 때문에 패배 자체가 많지 않고 지난번 파르마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경기가 유벤투스 승이었잖아요. 그 5경기 3배. 레알이 첫 경기 겨우 이겨가지고 이제 메인이라도 적중해서 그게 아마 시작이었죠. 연승의 시작. 근데 4대1로 이기고 또 이제 뭐 대승도 거두고 했는데 칼리알리한테 졌던 전적이라든가 예전에 뭐 크레모네 2대1 그리고 이게 뭐 리그가 아니고 컵 대회인 점도 있고 아무리 유벤이 최근에 홈이든 원정이든 다득점을 하긴 했지만 아탈이 어쨌든 챔스를 제외하면 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더라도 그 인테르한테 한 골 차였고 이 흐름 자체가 아탈이 밀리지 않습니다. 유벤에 비해. 그래서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무가 보인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를 보려고 한 게 아니었지만 진짜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기들은. 막상 막하 이런 경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탈이 좀 더 좋으니까 프렌을 가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유벤이 최근에 뭐 원정에서도 다득점을 하기 때문에 아탈이 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탈이 요새 또 실점이 적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장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좋은 부분이고 해서 뭐 상성은 조금 밀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뭐 아주 밀리는 것도 아니야. 무가 좀 있어. 그러니까 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러면 연승하기가 더 빡세질 수가 있죠. 왜냐? 지금 현재까지 다 무를 보기 때문에 무조합을 적중해야 된다는 결론이 드는데 모르죠. 제가 이제 무승부를 보지만 고민 끝에 안 되겠다. 무승부 확률 떨어지니까 건 고배당으로 빼고 그래도 홈이니까 프렌 가자. 뭐 베티스도 프렌 가자. 뭐 텔스타 고어헤드도 뭐 고어헤드 프렌 가자. 요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상에 보이는 무밖에 안 가네? 그럼 오늘은 뭐 참고할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합은 항상 고민해서 짜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어제 PSV 오버도 방송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마인을 보자니 오히려 헤린베인의 원정 득점력 때문에 오버가 좋을 수도 있다 해서 결국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생각하면 할수록 오버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를 끼워 넣은 겁니다. 물론 PSV가 다득점으로 이겼지만 해서
항상 조합은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좀 바뀔 수 있다는 부분. 뭐 그렇다고 이제 방송에서 PSV 승 봤는데 패를 보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고 애매했던 부분들, 오버를 갈까 말까, 뭐 핸디를 갈까 말까, 그런 게 이제 더 좋게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방송 끝나고 조합을 하기 때문에 조합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야, 방송에서 좋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걸 메인으로 준다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어제 그나마 배당을 조금 높인 거고, 뭐 저 PSV 오버 때문에 조금 이제 뒤틀리긴 했어요. 왜냐면 네이면 마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왜 PSV 승을 생각을 못했을까? 멍청하죠 제가.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제 추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이 중요해요. 구독. 그래야 이제 이게 그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넘어야 멤버십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뭐 유튜버가 활성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이제 그 유입을 끌어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 챗 GPT한테 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마지막 경기 스트라스부르하고 AS 모나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 모나코보다는 성적이 좋더라고요, 리그왕에서. 근데 오늘은 다 리그 컵이기 때문에, 자, 7위 스트라스부르, 그리고 10위 모나코. 득실은 당연히 스트라스부르가 좋습니다. 득점은 한 골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실점에서 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모나코는 마이너스 1, 스트라스부르는 플러스 8이고, 리그 성적은 딱 한 경기 차이입니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득실 차이도 거의 없고. 결국 최근 흐름 그리고 결장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의 차이지 않을까. 자, 16강입니다. 여기는 마르세유, 랭스가 지금 각각 3대 0으로 이겼는데, 자, 스트라스부르 입장에서 보면 결장자가 거의 없어요. 뭐 아예 없는 거죠. 장기 부상자 한 명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모나코 입장은 좀 빡셉니다. 여기는 수비 쪽에 뭐 장기 부상자들, 그나마 아주 최근은 아닌데 뭐 부상도, 뭐 그 수비수 살리수가 이제 부상까지 있죠. 그리고 미드필더는 그나마 괜찮은데 공격적이 또 미나미노, 뭐 안수파티, 얘네들도 이제 부상 중이고, 그리고 폴라린 발로건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완전히 결장도 아니고 또 완전히 나올 수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이 결장 부분들도 오히려 스트라스가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파리한테 지긴 했지만 한 골 차였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얘네는 컨퍼런스에서 워낙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뭐 미리 올라간 거고, 리그에서도 보면 로리앙전부터 뭐 컵대회, 컵대회죠. 6경기 연속 무패 중이었고, 그 와중에 뭐 릴도 원정에서 4대1로 잡고, 지난 파리전도 뭐 누누 멘데스한테 좀 아쉽게 이제 결승골을 내줬는데, 본인들이 PK 놓치지 않았으면 2대2로 비겼죠. 전반 초반에 이제 PK를 놓친 게 좀 크다.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는 최근에 한번 지긴 했지만 득점도 꽤 많이 했고, 그리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얘네도 그래도 챔스를 이제 파리를 만나긴 합니다. 좀 빡세긴 한데, 자, 뭐 챔스 성적도 좋았는데 이 리그 성적이 매우 안 좋았다. 최근 작년만 하더라도 3연패, 막판에 이제 연패에 올해까지 하면 4연패까지 했었죠. 근데 그게 원정이 아니고 홈에서 로리앙하고 리옹한테 1대3으로 지고, 원정에서도 지고, 그래서 최근에 스타드렌 상대로 4대0으로 이긴 게 좀 크긴 합니다. 제가 이제 스타드렌 프렌을 봤었는데 모나코 너무 못하니까 그걸 홈에서 4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근데 원정입니다. 르아브르 원정 무득점, 마르세유 원정 무득점, 브레스트 원정 무득점, 스타드렌 원정 1득점. 그 리그 성적 보면 득점이 아주 저조해요. 근데
컵대회는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컵대회 보면은 오를레앙, 뭐 오세르 이런 팀들 상대로는 2대1, 3대1로 이겼습니다. 오를레앙은 3부 팀이고요. 그리고 오세르는 1부 팀이죠. 1부. 근데 얘네가 뭐 아시겠지만 오세르는 이제 메스 다음으로 성적이 안 좋은 팀이라서 뭐 걔네 이겼다고 해서 막 와 모나코가 잘한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뭐 스타드렌 상대로 이기고 뭐 유벤이랑 르아브르 상대로 비기긴 했지만 결국 그 비겼던 경기는 다 0대 0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득점을 한다면 결장자가 있는 모나코보다는 스트라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만에 하나 변수가 생긴다면 뭐 무승부 정도 예상을 하는 거지. 스트라스 홈이기 때문에 뭐 모나코가 이기는 그림은 뭐 퇴장이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저는 그냥 홈팀 사이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스트라스 승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참 이제 희한한 게 자 이제 보시면 이것마저 무를 보면 올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무승부를 나눠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각자의 선택인데 분석을 하고 보니까 배당적으로는 다 높게 보입니다. 뭐 낮은 배당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연승을 이어가기에는 아주 빡센 분석 결과지 않나. 근데 어떻게든 뭐 고배당이 됐든 낮은 배당이 됐든 적중을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다 해서 오늘의 결과는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 어제처럼 경기가 많았으면 뭐 낮은 배당이라도 뽑아갈 텐데 어제는 승패가 다 적중을 했지만 오늘은 승패 보이는 라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진짜 이 난관을 뚫고 5연승을 한다? 그러면 주말까지 갈 확률이 되게 큽니다. 이 탄력을 받아서. 그래서 뭐 4경기밖에 안 되지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왜냐? 어제나 그제나 뭐 연승할 때처럼 승패 라인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는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물론 제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제가 연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 방송인한테는 이제 어그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 오늘 안 가겠습니다. 분석했는데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가면 틀릴 게 없으니까 4연승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경기 많을 때 가겠습니다. 하면 이제 5연승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조합 갈 것도 많고 경기도 많으니까. 근데 뭐 그러는 건 너무 짜치고 어떻게든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고배당 위주로 묻고 그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무 몇 개 잡고. 근데 무도 중요해요. 이게 순서대로 잡을지 그거 중에 어떤 걸 골라가야 될지. 내가 골라간 게 그것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승부는 무조건 예전 같으면 2경기씩 묶어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게 한 조합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경기만 2경기를 항상 묶어 갔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한 경기 갈 수 있는 경기들이 있어요.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모든 경기가 한 경기를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 굳이 뭐 무승부끼리 묶어서 막 배당 높인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1순위 배당들이 2배에서 3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무승부 한 경기 가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3경기 묶어서 2.6배 간 거를 오늘 예를 들면은 아탈란타 유벤투스 무승부 가면 2.8배거든요. 똑같아요. 3경기 가든 한 경기 가든. 즉 오늘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2경기씩 묶어서 갔는데 오늘 1순위는 굳이 뭐 갈 경기 없다고 그냥 무승부 다 묶어 가야겠다. 뭐 2무를 가든 3무를 가든 할 수도 있는데 무승부 하나만 갈 수도 있어요. 그거 1순위로 잡고 나머지 좀 애매한 무승부들 뭐 2경기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순위도 무승부 가고 2순위도 무승부 가는데 2경기씩 묶어서 뭐 교차로 뭐 예를 들면 텔스타를 중심으로 베티스도 묶고 아탈란타도 묶었는데 텔스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잖아요. 텔스타 적중하면은 어느 쪽이든 적중할 확률이 높고 그럴 바에는 텔스타 따로 가고 뭐 베티스 따로 가고 아탈란타 따로 가서 뭐 셋 중에 하나 맞으면 적중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배당이 나쁘지 않잖아요. 무승부니까. 그래서 굳이 고정관념을 갖고 무조건 묶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경기 적은 날은 뭐 어찌 보면 저도 연승할 수 있는 더 좋은 확률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승부 자체가 적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억지로 묶어가기보다는 경우의 수를 좀 늘려서 확률을 좀 더 높이겠다. 이런 측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묶어서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고배당을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쪽지요? 어떤 쪽지? 쪽지는 제가 항상 확인합니다. 그때도 어떤 분이 거의 마감 한 10분 전인가 그 뭐지? VOD 10분은 아니고 한 30분 전에 후원을 했는데 후원했길래 제가 늦게 확인했거든요. 근데 마감 몇 분 전에 이제 달라고 하니까 후원해서 달라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마감 시간 다 돼서 내일 조합으로 드리겠다 했는데 달라고 하니까 이제 보내드렸죠. 그랬듯이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방송도 자주 보기 때문에 쪽지를 확인 못할 확률은 없습니다. 수시로 확인해요. 수시로. 다른 계정으로.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이제 방송에 왔을 때 닉네임을 언급을 하셔야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닉네임을 얘기하시면 잠시만요. 다시 보기를 좀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들 잘 골라가셔서 5연승 한번 가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